막걸리 마시기 좋은 날? 네, 공법이 좀 재미있죠? 응? 공법이 좀 이제 재미가 있죠? 아직도 재미가 없나? 그런데 내가 좀 칭찬을 해주려고 그러더니 또 칭찬해주기 싫어지네. 그 립 서비스라는 걸 좀 할 줄 알아야지. 재미가 있어요. 뭐 재미있다고 그러면 되지. 뭐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 그럼 내가 참 요즘에 잘한다고 이렇게 이쁜 소리 해주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해주기가 싫어지네. 조금 요즘 나아진 것 같아. 여러분 공부하시는 게 조금 이제는 예전보다는 좀 훨씬 나아. 왜냐면 공부를 해온 느낌이 들어. 또 많이 아는 느낌이 들어. 잘하시는 거야. 왜냐면 그렇게 문제를 이제 다른 이론할 때는 이게 별로 표시가 안 나. 근데 문제풀이 하다 보면 공부한지 안 한지가 이제 표시가 좀 난다는 이야기야. 여러분 이 정도 문제고 따라올 정도 되면 많이 연습을 하신 거지. 여러분들이 요 정도 했을 때 따라오면 이제 어떤 문제도 조금만 더 하면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지금 아직 기억력이 예전처럼 막 이게 남아있지는 않거든. 좀 공부하다 보면 또 어느 때는 잊어먹고 또 어느 거는 알아는 것 같은데 이거 생각이 안 나고 이렇게 있지.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반복이야. 우리가 이제 공부 처음 하실 때는 뭐 들으면 그날 가면서 잊어먹는데 지금은 오늘 끝나면 오늘은 안 잊어먹거든. 그게 이제 기억력이 좀 남아있지. 그게 이제 일주일, 조금 가면 이제 15일, 다음에는 시험 볼 때 한 달 전에 들은 것도 기억나. 이렇게 하셔야 돼. 그게 여러분들 기억력이거든.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한없이 없어. 쓸데없는 건 자꾸 기억이 되는데 진짜 필요한 건 여기 기억이 안 돼. 그 내가 지난주에 그랬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오래 산다고. 마찬가지야. 신경을 안 써야 되거든. 여러분들 자꾸 잊어먹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살려니까 이거 잊어먹는 거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은 거 계속 머릿속에 저장하면 어떻게 돼? 머리 터져 이거. 아마 한 달 안 지나서 여러분들이 어디 장례식장 가야 되고 그래. 여러분들 잊어먹는 게 정상이야 이게. 근데 이제 시험 볼 때까지 자꾸 듣는 거 단 반복해서 들으면 어떻게 기간이 좀 길어지거든. 남는 기간이. 그럴 때 이제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9월달 가면 우리 공부해 보셨지만 하루에 한 과목씩 하잖아 이게. 한 과목에도 알아듣게 되고 이해를 하는 게 그래서 드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한 5월달이나 하루에 한 과목씩 계속 해봐. 이거 들어가질 않잖아. 근데 9월달에는 들어가거든 이거. 매일 막 그렇게 해도 머릿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야. 용량이 커지거든 용량이. 우리 뇌 용량이라는 건 안 쓰면 줄어들지만 쓰면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9월 10월쯤 되면 여러분 용량이 최대가 돼 이제. 학교 다닐 때처럼 안 돼도 그래도 최대 용량이 되니까 시험장 가셔도 그게 쓰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먹어서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해서 합격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안 되지만 조금만 더 가면 이게 열려 있으니까 그때는 가능하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자꾸 잊어먹는다는 거, 잊어먹는 걸 자꾸 보시라는 이야기야. 그게 공부지. 이제 새로운 공부는 하시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했던 거를 계속 반복하고 잊어먹으면 또 반복하고 한 번 잊어먹었다 이러면 다시 보면 이제 그건 또 남잖아 머릿속에.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거니까 일단 잘하고 계시는 거야. 잘하고 계시니까 여기다 조금만 더 힘내서 한 4개월 남은 거 조금만 더 힘내시면 돼요 이제. 자 6장에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나오면 기본 틀은 한번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러면 내가 좀 힘이 세긴 센가 봐. 나는 쓰다 보면 자꾸 부러지냐 이게. 자, 날씨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원래 요걸 쓰면 꼭 잘 부러져. 여기서 이렇게 하면 뭐가 휙 날라고 이러잖아. 잘 부러져, 여기 보면은. 와, 그렇구나.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쉬었다 보니까 아직 힘이 이제 새로 생기는 거야, 이게. 다른 데 갈 때는 힘이 떨어지니까 해도 안 부러져, 이게. 월요일만 부러지는 거는, 충전이 돼서 왔다는 얘기거든, 이게. 자, 다음은 지구 단위 계획이죠. 그럼 항상 두 개 과정은 구역이 먼저 지정이 되는 거죠. 그럼 지정되면 그 효과로 이제 반드시 몇 년 안에 3년 안에 이걸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 무슨 조항이 있다? 실효 조항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저놈 지정해서 여기 반드시 개발하도록 하는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죠. 그래서 이 구역을 지정을 하던가 여기 있는 계획을 수립하던가 모두 다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 내용이죠. 그때 이제 결정권자는 그동안은 우리 높은 사람부터 국장, 시도, 대도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일 때는
여기에 누구 나온다? 시장 군수. 이 내용이야. 그러니까 나머지 결정은 그동안에 국장, 시도, 대도 하지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만큼은 누구? 시장 군수야. 그럼 또 반대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은 시장 군수만이 결정한다. 틀렸지? 시장 군수만이 아니야. 시장 군수도 하지만 누구도? 국장, 시도지.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이 못하는 걸 유일하게 요거는 할 수 있게 해준다. 근데 요걸 이번에 하나 신설했다. 그 내용이에요. 좀 이따 신설한 건 나중에 하시면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이해가 되시면 항상 지정 대상이 나오죠. 자, 지정 대상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 그 수립 대상 지역에 어디를 대상으로? 일부, 요거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 근데 요거를 이대로만 기억하시면 안 된다 그랬지. 도시계획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도시계획이 뭐하고 뭐예요? 기본하고 관리계획이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꼭 기본계획이 나오든 관리계획 나오든 틀린 질문 아니에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대상 일부, 그래도 맞아. 왜냐면 기본이나 관리계획은 이미 여기에 포함된 내용이거든. 그리고 요거 대상지역 하면 행정구역으로는 어디예요? 특광시군이에요. 그 특광시군의 일부야. 특광시군을 다시 우리 용도로 하면 어디하고 어디가 있죠? 도시도 있고 비도시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용도구역은 도시지역에서 지정하는 것도 있고 어디에도 비도시도 지정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상지역을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줄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은 여기서 구분 문제가 나오겠죠. 구분은 먼저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다시. 자, 먼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있고, 또 하나가 비도시가 있지. 비도시에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비도시라고 했으니까 비도시는 우리 시험에는 뭐 도시지역, 외의지역 이렇게 나오지. 비도시나 도시지역 외 어디를 말해? 관, 농, 자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도 있다. 이건 어디라고 그랬죠? 도시지역 안에서 하는 걸 말하죠. 근데 시험에서는 도시지역이다 이런 말은 써주진 않아. 그냥 지구 단위 계획구역 하면 어디를 말해? 도시고, 도시가 아닐 때는 비도시지구 이렇게 말하죠. 그때 도시지역 안에 지정되는 것은 무조건 이걸 구분하는 시험 문제죠.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냐, 그리고 의무적이냐 하는 거. 의무적으로 지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냐. 그럼 우리가 임의적이 중요해요? 의무적이 시험에서 많이 나와? 반대로 임의적이 시험 문제는 많이 나오지. 요거는 의무적이라는 말만 썼지 반드시 어디에서 임의적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 요 임의적 지정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여러 가지인데도 거기는 어디를 대상으로 해? 전부 일부지. 그래서 항상 앞에 어떤 해당 지역이 있으면 해당 지역이 어디? 전부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아까 여기서는 일부 그랬고 여기는 전부 일부야. 그러니까 특광시군으로 볼 때는 어디? 일부인데 그 특광시군 안에 어느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만큼은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된다고 그러죠. 특히 자 우리 용도지구 나오죠. 그럼 용도지구 우리가 항상 뒤에가 지구라든가 요 뒤에가 구역이나 또는 이 지구라는 말은 전부 일부? 일부를 뜻하는 용어야. 일부. 그러니까 용도지구면 울산광역시 어디? 일부란 뜻이야. 그 용도지구를 전부 지정할 수도 있고 일부 지정할 수 있다. 그 내용이라고 그랬죠. 항상 내가 보기 드릴 때 울산광역시에 여기 공항이 있다. 그럼 공항 주변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지구? 대부분 고도지구거든. 그러면 고도지구가 여기 지정됐다. 그럼 이 고도지구가 울산광역시 일부죠? 그 여기를 지금 무슨 구역으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하겠다는 이야기야. 지정할 때 고도지구 전부 지정도 되지만 나는 요만큼만 지정하겠다. 그럼 이건 뭐야? 일부지. 그러니까 항상 용도지구 우리가 배우는 10개 지구 나오면 10개 지구는 하나의 행정구역 안에 어디? 일부. 그곳을 전부 지정해도 되고 일부만 지정해도 된다. 아시겠지 이제? 그래서 항상 임의적 나오면 요거 찾아야 돼. 전부 일부. 근데 보통 전부만 아니면 일부만 요런 말 나오면 아니겠죠?
자, 그리고 많이 쓰는 구역이 도시개발구역이죠. 그리고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이런 거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런 지구 이름 나오면 당연히 임의적 대상이야. 근데 임의적 대상이니까 전부도 지정할 수 있고 일부도 지정할 수 있다고 그러죠. 자, 그리고 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우리 용도구역 이름 나올 때 개발제한, 도시자연, 시가와 조정구역, 그리고 시설 중에 뭐 공원에서 뭐 됐을 때 해제되는 지역. 그래서 아까 우리 요거 배울 때 도시개발구역이 뭐 되면 해제가 돼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도 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전부 일부에 대해 이렇게 나왔잖아. 전부 일부. 그러니까 요 임의적 지정에 해당되면 무조건 뭐야?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된다. 이렇게 나와. 그럼 우리가 용도구역은 5개인데 3개에 해당된다. 2개가 빠져 있죠? 뭐가? 수산이 빠져 있어. 수산자원. 수산이 어디야? 바다. 바다를 아직 해제해서 개발한다. 아직 우리나라는 없어. 그 다음에 하나 입지가 빠져 있죠. 입지는 뭐야? 복합적으로 개발하려고 했는데 그걸 해제하면 개발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빠졌어. 뭐 대표로 저기가 뭐야? 보전이지. 보전되는 지역에서 뭐를 해줘야? 해제를 시켜야 개발이 된다. 그 문제거든. 그래서 용도구역은 항상 3개 이름 나와야 돼. 3개 이름. 그리고 시설 중에 왜 하필 공원이야? 시설은 560가지 정도 되는데 왜 하필 공원만 해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우리가 울산광역시 대부분이 도시지역이거든. 그럼 도시지역이면 개발이 돼. 근데 어디는 보존해야 돼? 녹지. 그러니까 다 개발해도 녹지 보존하라고. 근데 녹지는 그냥 놔두면 개발 보존이 안 돼. 다 이리저리 해서 다 개발이 돼. 거기다 그래서 뭘 지정해? 요거야. 그러니까 도시지역 안에 보존하려면 녹지는 그냥 보존이 안 되니까 어디다 공원 용지로 지정하는 거야. 그럼 공원 용지가 시설 만들 땅이니까 개발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런 땅을 뭐 해줘야? 해제가 돼야 개발. 그래서 나온 거야 이게 공원이. 그러니까 용도구역 3개. 그리고 항상 뭐 나와? 공원 나와. 그것이 해제돼야 돼. 그다음에 녹지가 뭐로? 주, 상, 공으로 뭐 되는? 변경. 그러니까 당연히 변경되면 보존이 개발적으로 변경되니까 개발 가능성이 있지.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곳이 나오면 무조건 전부 아니면 일부다 이렇게 말해. 그럼 이제 의무적 지정이란 뭐냐? 이 중에 나와.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는 의무적이 아니지. 처음에는 임의적이야. 그건 전부 아니면 일부로 지정하는데 여기다가 사업을 했어. 그래서 몇 년? 10년 경과됐어. 그러면 여기는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무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임의적 지정에 있는 곳이야. 그럼 여기는 개발 사업을 해서 자, 몇 년이 지나되면 경년 10년 경과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정하라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시가와 공원에서 해제됐거나 녹지가 주상공으로 변경됐어. 그럼 임의적 대상이거든 이게. 임의적. 근데 여기가 면적이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된다면 의무적이 된다. 그 내용이야. 그 의무적이 중요한 임의적에서 그렇게 찾아 들어가야 돼. 특히 요거는 주의하셔야 돼. 요거는 2개가 해제가 돼도 100만이 해제가 돼도 지정하여야 한다야 지정할 수 있다야. 저건 지정할 수 있다야. 항상 해제된 건 어디? 시가와 공원이 얼마? 30만 이상일 때 지정해야 한다거든. 근데 여러분 많이 혼동하는 게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경우 50만이다. 지정해야 한다. 그럼 틀리지?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임의적하고 의무적 시험 문제는 여기서 이런 구분하면 돼.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다 여기야. 여기서밖에는 안 나와. 내용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B도시 쪽에 가면 우선 크게 3개 틀을 좀 잡아야 돼. 자, B도시 쪽에서는 먼저 지정 대상이 있어. 그 지정 대상을 크게 보면 2군데로 보고 있죠. 일단 관리 중에 어떤 관리? 계획 관리가 되죠. 두 번째 무슨 지구? 개발진흥지구야. 아까 이거 배웠어 이제. 개발진흥지구는 원래 B도시만 지정하는 게 개발진흥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자 B도시하면 관농자잖아. 그럼 관리니까 여기는 맞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생뚱맞게 나왔어. 근데 이거는 대부분이 어디야? 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 외에서 지정되고 있다. 그 내용이거든. 그래서 항상 요게 나와야 돼.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지정 대상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지정의 규모라는 게 있죠.
자, 규모는 3개, 30만, 10만, 그리고 3만 제곱미터 이상. 요 3개가 나와야죠. 자, 기본적으로 여기에가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 포함됐다. 그럼 얼마야? 30만 이상. 요 아파트 연립 들어가면 주거 기능이거든. 주거 기능. 그럼 아파트 단지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 복합으로 따로 와야 돼. 기능이. 상업 기능, 유통 기능 다 와야 되니까 면적을 가장 크게 얼마? 30만으로 잡아줘. 이때는 아파트 연립이 들어와도 여기에 요건이 갖춰지죠. 여기가 자연 보전 권역. 보존해야 되는 권역이면 키우지 말란 이야기지. 10만. 초등학교 용지 확보해서 교육청에 동의받았다. 그런 요건 붙으면 얼마? 10만. 그러면 아파트나 연립이 아니다. 그게 얼마야? 3만. 이건 단순한 상가. 상가 기능만 형성할 때는 3만이어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지. 그 나오는 숫자가 3개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건폐율이나 또는 용적률을 어떻게 해야 돼? 완화해 줘야 돼. B도시에다가 요놈만 지정했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럼 B도시에다 요놈까지 지정해 주면 그래도 이제 40은 되는 거지. 건폐율이 40은 될 거 아니야. 그런데 40만 갖고는 개발이 안 돼. 그러니까 또 완화를 시키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건폐율은 얼마로? 150. 용적률은 200%. 그 이내에서 자, 완화시켜라 이렇게 나와. 그럼 만약에 40인 것을 자, 이 150%라는 거 얼마 가산하라? 50% 가산하라는 이야기고 200% 그 말은 2배로 올려라 그 말이거든. 그러면 여기가 40이었던 걸 얼마로? 60으로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야. 용적률이 100이었어. 여기가 100이었지? 108, 100 중에 맨 위니까 100인데 얼마로? 200으로 올려줘야 개발이 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요놈 나오면 아까 배웠던 자 개수 자자 농산 거기서 건폐율 40 용적률 100이라는 숫자 그걸 여기다 활용을 해야 돼. 원래 지역은 B도시는 대부분이 건폐율이 20이고 용적률이 80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도 이렇게 되면 40과 100으로 해주되 또 올려주라는 얘기야. 그래서 자 60이나 200까지 올려줘야 개발 사업이 된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항상 B도시 쪽은 이게 기본 문제야. 자, 그럼 여기서 들어가지. 여기서부터. 그러면 계획관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갈 때에는 이 계획관리는 전체 면적의 얼마 차지해야 돼? 전체 면적의 일단 50% 이상해야 돼. 전체 면적. 전체 면적의 50% 이상해야 돼. 그럼 50% 이상이면 나머지 50%는 뭐뭐 돼야 돼? 생산관리 아니면 보전관리. 뭐 2개가 동시에 들어갈 필요는 없고 2개 중에 하나 아니면 2개 다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 자, 그러면 이 생산관리가 들어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머지가 어디다 생산관리 들어가면 돼. 문제가 여기저기. 보전관리는 개발해야 돼, 보존해야 돼. 보존하니까 이건 너무 많이 개발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보존관리는 그 전체 면적을 보고 전체 면적 10만을 기준에 해서 10만 제곱미터 이하이면 자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 20% 이내가 무슨 관리가? 보존 관리가 되게 해야 돼. 그럼 10만을 초과됐을 때는 그 면적이 얼마? 10% 이내로 무슨 관리가? 보존 관리가 포함돼야 돼. 아직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온 게 이 부분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전체 면적의 자 30만 만약 30만으로 해드려 볼게요. 여기가 원래 관리지역인데 100만이야. 여기가 관리지역이. 자, 요만큼이 지금 현재 30만이야. 여기를 지금 자 무슨 지구로? 무슨 구역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야. 관리지역 안에 얼마를? 30만을 무슨 지역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이야기야. 그러면 30만이니까 15만 이상이 무슨 관리? 계획관리로 여기를 차지하라 그 말이야. 그럼 만약에 15만 이상이니까 한 17만 됐다고 예를 들어봐. 그러면 나머지 13만 남았죠. 나머지 13만이 만약 생산관리야. 그럼 생산관리면 그냥 그대로 얼마? 13만이면 된다 그 뜻이지. 그런데 여기가 생산이 아니라 보전관리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 거냐지. 보전관리면 지금 10만을 초과한 경우네. 초과니까 몇 퍼센트? 요거에 10%만. 그럼 여기 얼마여야 돼? 3만만 돌아야 된다 이 내용이야. 그럼 나머지 자 17만이 아니라 여기 3만이니까 얼마? 27만이 어디가? 계획관리가 돼 있어야 돼.
만약에 생산관리 집어넣게 되면 만약 17만이니까 3만 뺐으니까 생산관리 얼마? 10만 해야 되겠지. 요놈까지 들어온다면. 근데 요놈 안 들어오고 보전관리만 들어오면 얼마? 3만 해야 돼. 나머지는 계획관리에서 차지한다. 이 내용이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나올 때는 요 숫자만 묻겠죠. 이제는 우리는 숫자는. 그러니까 일단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를 지구로 지정하려면 거기 계획관리가 전체 얼마? 50은 차지해야 돼. 나머지는 두 가지 중 하나 들어오면 돼. 뭐 두 개 다 들어도 상관없고. 그런데 두 개 중에 뭐가 나올 때? 보전. 요게 지정이 되려면 포함시키려면 이거는 전체 면적 10만을 기준해서 자 이하 그러면 전체 면적의 20%. 만약에 초과하면 그 전체 면적의 요거 10% 이내로. 그리고 책에 다 들어있죠. 이거 미소네 지금 오늘 말로만 하고 문제 풀어드릴 거니까. 그 다음 개발진흥지구가 나오면 요거 세분돼야 되죠.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면 몇 개로 세분돼? 주거, 산업, 관광, 복합, 특정 이렇게 나오지. 근데 이런 것들이 무조건 지정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어느 지역에 맞게끔 지정돼야 돼. 그래서 주거 개발이나 복합이나 요 특정 요 세 개는 개발진흥지구에 지정을 하려면 요게 어디에 위치해야 되냐면 반드시 무슨 관리? 계획관리에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이제 줄여 바꿔서 자 요것이 세 군데가 여기 계획관리다. 여기는 생산이고 여기는 보전관리다. 그러면 지금 주거개발진흥은 어디에만 지정해야 돼? 여기다가 주거개발을 진흥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진흥을. 그래야 이 부분을 무슨 구역으로?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뜻이야. 아셨지? 주거개발은 아무데나 들어가는 게 일단 여기 조건은 계획관리 있어야 돼. 계획관리. 또 여기가 뭐가? 복합이나 특정이 여기에 지정되면 거기를 무슨 구역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걸 일단 이해되셨으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산업하고 다시 복합이 중복되죠. 요 두 개는 자 계획관리에 있어도 되고 생산관리에 있어도 돼. 그리고 어디에도 농림에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자 마지막으로 관광 그럼 어디에? 도시지역, 외의지역. 도시지역, 외의지역은 다 돼. 그러니까 어디야? 관, 농, 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 두 개는 기억하시라고 그랬을 거야. 무조건 주거개발 요거 나오면 어디다? 계획관리다. 반드시 요것만큼 기억하셔야 돼. 주거개발은 유일하게 주거기능 갖고 있잖아. 그럼 주거기능은 왜 여기냐? 계획관리가 뭐야? 신도시잖아. 신도시 만드는 거니까 주거기능이 일치가 돼야 돼. 그래서 주거개발진흥 무조건 어디? 계획관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놈으로 반대로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유일하게 지정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럼 뭐야? 관광이야. 자연 쪽은 다른 건 절대 지정을 못해. 뭐만? 관광 하나만 들어가요. 관광만. 자 그림으로 보면 여기 생산관리 뭐뭐 들어가요? 생산관리에 산업하고 복합 들어올 수 있잖아. 또 관광 들어와도 상관없겠지. 관광은 아무나 안 해야 되니까 이것도 역시 뭐만 들어와? 관광만 들어와. 어디도? 보전관리도. 그러니까 결국 요놈하고 요놈을 좀 기억해야 돼. 자연하고 보전관리는 무조건 뭐만 들어온다? 관광은 들어올 수 있어. 관광은. 그럼 여기 농림 해봐. 농림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 농림 들어올 수 있는 게 산업하고 복합은 들어오겠네. 자연 쪽은 나머지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오잖아요. 유일하게 뭐 들어와? 관광. 여기 관광 들어와도 되지? 도시력이니까 여기 관광 들어와도 돼. 여기 관광 들어와도 된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자연 쪽은 유일하게 뭐만? 관광. 그러니까 시험에서 묻는 게 이걸 묻는 거야. 자연 쪽 나오면 무조건 뭐? 관광 연결돼야 돼. 그 다음에 주거 하면 어디에? 계획관리 연결. 그거에 답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가 딱딱하게 떨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제 B도시 쪽에서는 여러분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자, 계획 파트로 가면, 이건 좀 문제 풀고 할까? 문제 이거 지금 잊어먹기 전에 빨리? 그래, 이제 잊어먹기 전에 빨리 한번 풀고 해야지 뭐. 자, 1번부터.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걸 찾아라. 1번. 대지조성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전부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는 없다, 있다야. 내가 여기는 안 써놨지만 대지조성상업지구, 관광특구 이런 거 다 나와 있거든. 그래서 대지조성사업지구도 자 임의적이야. 임의적이니까 전부 일부 되겠지. 자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은 관리계획으로 하여 하나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은 그러하지 않는다. 구역이든 계획이든 모두 관리계획 결정이지. 3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도 있다. 맞네 이게. 자 4번 도시개발법에 지정된 20만 제곱미터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 자 여기 무슨 구역만? 정비하고 택지개발이지. 정비하고 택지개발이 10년이 지나야 지정해야 한다니까. 도시개발구역은 20년 지나든 면적이 얼마든 절대 지정할 수 있는 곳이래. 자 5번에 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200이 아니라 150이지.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은 무조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얼마? 150과 200으로 돼 있어. 도시든 비도시든 상관없어. 무조건 건폐율은 다 150. 용적률은 모두 다 200으로 돼 있어. 자 2번에 지구단위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틀린 거. 1번 주민은 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관한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맞지?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게 기반시설, 지구단위, 산업유통개발 세 가지니까 현재는. 자 2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이나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전부든 일부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맞지? 임의적이니까 전부 일부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시험에서 전부 일부라는 말을 그렇게 써. 지금은 안 써놓으면 되고 쓸 때도 전부 일부 다 들어가면 되고 만약 이런 거 일부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죠? 여기도 반드시 전부 일부 다 돼. 3번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관리계획은 해당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죠. 자 4번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은 시도지사가 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국장이 정하지. 이건 변함없지. 공법의 계획의 수립 기준은 어떤 계획이든 간에 국장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잘 나와 이렇게. 자 5번 도시지역 외의지역으로 용도지구를 뭐하고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 행위 제한을 지구단위로 대체하려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될 수도 있지. 요거 의무적 아닌 것은 전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자 3번 문제 옳은 걸 찾아라. 1번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 일부. 2번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3번 도시지역 아닌 곳에도 지정할 수 있다. 4번 또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장이다.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장, 시도 그리고 누구다? 시장군수고 지정 이후 3년 안에 계획이 결정곳이 돼야 되겠지. 답은 5번이겠죠. 4번에 옳은 것은 자연녹지에 지정된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근린 공원이 해제돼서 당해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굳이 하여야 한다 맞추려면 면적 얼마? 30만이 해제됐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현재의 지문으로 맞추면 지정할 수 있다로 나오면 맞는 거고 굳이 하여야 한다로 고치려면 면적을 30만으로 올려야 된다. 두 가지로 이해를 다 하셔야 돼 그렇게. 그 다음에 2번 지구단위 계획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결정하지만 광역과 관련되면 자 국장이나 시도지사 결정할 수 있다? 아니지? 자 원칙적인 시장군수가 아니야. 그냥 지구단위 계획은 그냥 시도 국장, 시도, 시장군수야.
그래놓고 시장군수는 자기가 뭐한 것은 위반한 경우겠지. 시장군수가 위반했으면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하는 것이지 원칙 시장군수 아니야. 자,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을 한번 예를 들어봐요. 자, 울산광역시하고 여기 양산시인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데 걸쳐 있어 여기가. 그럼 누가 위반해야 돼? 도지사 위반할 거 아니야. 그럼 누가 결정해? 도지사 결정이. 이렇게 다르잖아. 무조건 지구라고 해서 원칙이 시장구수가 아니란 얘기야. 누가 위반하느냐 따라 달라지. 장관이 위반했어. 그럼 누가 결정해? 장관이겠지. 그러니까 거기도 원칙이 시장구수가 아니야. 무조건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그냥 쓰면 어떻게 나와? 국장시도 시장군수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 대신에 시장군수가 위반한 것은 반드시 누구다? 시장군수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런 말이 없으면 그냥 원칙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자, 3번이 생산관리지역에 지정된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할 수가 있다? 틀렸지? 이거 들어갔잖아. 주거 들어가면 어디로 맞춰야 돼? 계획관리잖아. 생산 틀렸지. 이렇게 실제고 시험에 나온 지문이야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주거 붙으면 뭐다? 계획관리해야 돼. 아셨지? 그럼 만약에 생산에다 맞추면 어떻게 돼? 생산이니까. 생산이면 산업이나 복합 들어가게 되겠지? 응? 공부하려면 이제 두 가지로 공부하는데 하여튼 답 찾을 때 요령은 주거라는 말은 어디에 있다? 계획관리다. 그거 외우시면 답은 다 찾아내. 그러나 기왕 공부하는 거니까 생산 쪽에다 기준을 준다면 산업이나 복합 들어가면 되겠죠? 맞죠? 여기 생산이니까 생산은 뭐야? 산업하고 복합이 생산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돼. 맞다면 기억해. 주거 그럼 뭐야? 계획관리 이렇게 해. 그 다음에 4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되면 당해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도시지역 결정고시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개발밀도 관리구역 자리에 쓴다면 굳이 이렇게 쓰면 두 가지 이해되실라나? 도시개발구역이나 혹시 정비구역? 맞아? 두 개 지정되면 무슨 지역? 도시지역 결정고시지. 아니. 요건 아니고. 아니, 맞다. 지금 지구지, 지구. 이 두 가지 구역은 전부 무슨 지역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뭐 된 것으로 봐?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맞지? 무슨 구역과 무슨 구역? 도시개발 정비구역.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 저거 나와. 정비법에 나오잖아. 이거 두 개 합해서 해드린 거야. 그러니까 굳이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고시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슨 구역 무슨 구역? 도시개발 정비구역이야. 5번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서 복합개발진흥지구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맞아? 아직 계획을 안 해서 그래. 그냥 이제 나왔으니까 해야 되겠다. 자, 우선 지구단위 계획은 무조건 수립기준 묻는 거야. 수립기준은 누가 정해? 국장이 정해. 여러분이 혼동하는 이것 때문에 혼동하는 거야. 지구단위 계획 수립은 무슨 계획이야? 관리계획 결정이야. 근데 간혹가다 여기다도 수립기준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나오지. 관리계획 아니야? 기준 들어가면 누구? 국장이다 이렇게 하죠. 자, 2번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거 혹시 기억나나요? 기반시설, 좀 이따 문제 나와. 건축물 뭐에 관한 거? 행위제한에 관한 거 나와. 이런 것들은 의무적 포함이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이때 지구에서 고도는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뭐 할 수 있다? 세분도 되고 있고 변경도 될 수 있다. 요 문제지? 요게 지구 단위 계획이야. 지정은 못해. 지정은 항상 어디에서만? 관리 계획만 지정하는데 지정한 걸 뭐 한다? 세분하고 변경해. 그래서 보기로 드린 게 이거죠. 만약 주거지역을
주거지역을 지정했다 이렇게 나왔어. 이건 무슨 계획이야? 관리계획으로만 결정할 수 있지. 지정한 걸 세분한다 해서 전용, 일반, 준으로 세분한다. 무슨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도 할 수 있다. 그 내용이야. 어디서 지정해주면? 관리계획에서 주거지역을 지정만 해주면 이 지구 단위 계획도 뭐는 할 수 있어? 세분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 다음 자 여기다 상업지역 아니면 이렇게 할까요? 일반 상업지역을 지정했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일반 상업 지정이 무슨 계획? 관리계획이야. 자 요걸 변경하는데 근린상업으로 변경한다. 지구 단위 계획이 할 수 있다. 맞아? 맞지? 어디에서? 상업에서 상업으로 가는 건 맞단 이야기야. 근데 만약에 이 변경을 일반 상업으로 지정한 것을 변경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 지구 단위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이 변경은 무슨 지구 단위 관리계획 결정은 가능하지만 이런 변경은 지구는 못한다는 얘기야. 요게 어디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뭐야? 주거는 주거, 상업은 상업 안에서 변경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 상업이니까 뭘로? 근린 상업은 되는 거지. 그런데 자 일반 상업인데 일반 뭐야? 주거로는 안 되겠지. 이런 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한지. 그럼 거기도 지구니까 무슨 지구에서 무슨 지구로? 복합 개발인데 유통 개발이니까 이거 변경 가능하지? 그래서 변경할 수 있다. 5번 지문 맞나요? 그래서 그거 지문 잘 나와. 요즘에 나오는 시험 문제들이야 이게. 그 다음에 5번 문제 지구 단위 계획에서 틀린 걸 찾아라. 1번 30만 제곱미터 규모의 시가와 조정구역이 해제가 됐다. 지금 시가와가 해제돼서 면적 얼마? 30만. 그럼 지정하여야 한다. 맞지? 그 다음에 이번 정비사업 끝나고 10년 경과된 정비구역도 지정하여야 한다. 택지도 10년이 끝났으니까 지정하여야 한다. 녹지가 주거로 또는 상업, 공업 다 마찬가지야. 변경하는데 얼마? 30만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자, 5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의 지정권은 국장, 시도, 대도다. 대도가 아니라 시장군수가 들어요. 시장군수가. 자, 6번 문제.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때 지정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어디다? 계획관리고 나머지가 생산이나 보존관리 지역이어야 되죠. 2번 계획관리지역에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 면적이 30만 이상이어야 하며 이 지역은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지역이다. 그러면 30만 아니라 10만 이상이다. 그럴 때는 10만 이상이 된다는 이야기야. 뒤에 조건 없으면 얼마? 그렇지. 뒤에 조건이 없으면 30만 이상이 맞는데 초등학교 용지 확보했다. 자연 보전 권역이다. 이럴 때는 10만 이상이면 되는 거지. 자, 3번은 계획관리에는 또 요건이 거기에다 무슨 시설, 기반시설 공급할 수 있어야 돼. 아파트 지어놓고 도로, 수도, 하수도 안 만들면 전혀 못 살아. 자, 4번 농림지역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한 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맞아? 농림 나왔지? 농림이니까 농림 어디야? 산업하고 복합이 농림에 있다. 그럼 맞았네 그러면? 맞죠? 자, 그 밑에 농림지역에 5번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뭐 지정했다? 관광 지정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자연 쪽에는 오로지 뭐 들어가? 관광만 들어가잖아. 이게 전부 지금 시험에 나온 지문들이야. 실제 시험에 나온 지문들. 자, 7번 문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틀린 걸 찾아라. 1번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고도지구가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도 있다. 도시지역 외면 개발진흥이지, 그지? 개발진흥지구. 만약에 도시지역 안에서 그랬으면 되는 거지?
도시지역 안에서는 아까 뭐 있어? 요 도시지역의 임의정에 뭐 있어서 용도지구니까 맞지? 도시지역이었으면. 근데 도시지역 외에는 비도시는 뭐만 들어가? 개발진흥만 들어가지. 그러니까 외냐 내냐에 따라 달라져. 그러니까 그것도 맞게 만들려. 도시지역 안의 지역에다 그랬으면 맞아. 근데 외 쪽이니까 무슨 지구? 개발진흥이지. 용도지구 아까 얘기했잖아. 용도지구. 이건 어디야? 지구 단위의 도시지역 안에서는 모든 용도지구가 다 되는 거잖아. 근데 도시지역 외 비도시는 무슨 지구만? 개발진흥만이지. 개발진흥만. 1번이 틀렸어. 자, 2번부터 5번까지는 다 해드렸어. 읽으시면 돼. 8번 문제. 지구 단위 계획에서 옳은 것을 찾아라고 그랬어. 1번. 취락지구에는 지구 단위 계획 지정할 수 없다? 있다. 택지 개발사 끝나고 10년이야지 5년이 아니라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니까 의무적은 10년이 지나야지. 3번 목욕탕을 불허하고 있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목욕탕 건축할 수 없다. 요게 맞아. 일반 상업이 우선이야? 지구 단위 계획이 우선이야? 그렇지. 어차피 일반 상업이 맨 처음에 지정돼 있을 거고, 그럼 일반 상업에는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무슨 구역 지정하면서 지구 단위 지정하면서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겠지. 그 답이 3번. 자, 4번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있다. 왜? 같은 주거니까 변경이 되지. 5번 도시개발사업에서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지구 단위 계획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작성이 아니라 고시 그러면 맞겠지. 자, 그걸 한번 오늘은 거기까지만 해드릴게. 요걸 반드시 구분.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법에다 그걸 내면 잘 안 틀려. 근데 이걸 갖다 국토계획부에다 내놓으면 또 많이 틀리거든. 자, 여러분 맨 처음 우리 도시개발구역 지정부터 다시 한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한다. 여기다. 지정 고시한다. 누가 했죠? 지정권자가 하죠. 그럼 지정권자가 지정 고시하면 여기가 무슨 지역 되나요? 도시지역 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뭐 된 것으로 본다?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요거는 여러분이 잘 알아.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구역 지정하면 무슨 계획 만들죠? 실시 계획을 작성하죠. 누가? 시행자가. 이때 작성할 때 어디에 맞아야 돼? 무슨 계획에? 개발 계획에 부합돼야 돼. 그리고 무슨 계획 포함해야 돼?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고시가 돼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어디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결정고시가 됐고, 그럼 결정고시 되면 우리가 그대로 원래대로 보면 구역 지정하고 계획은 몇 년 안에? 3년 안에 계획을 별도로 결정을 해야 돼. 근데 결정과 동시에 어디 계획에다? 실시 계획에 별도로 안 만들고 여기다 포함을 시켜놨어. 아직 결정된 건 없어. 여기서는 포함만 시켜놨어. 자, 실시 계획 인가 고시가 되죠. 누가? 지정권자. 인가의 효과는 뭐죠? 인가의 효과는 시행자로 확정되고, 그 시행자에게 무슨 권리? 공사 착공하는 요것만 주면 되는 거잖아. 자, 여기 실시계획 고시됐을 때 고시 내용에 관리계획이나 또는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사항이 있다. 별도로 결정한다.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지금 이거잖아. 그러니까 지구 단위 거기 문제 끝에 문제가 실시계획을 뭐하면 작성이 아니라 뭐하면 고시하면 거기에 무슨 계획이? 관리계획 또는 지구 단위 결정사항이 있다면 지구 단위 계획은 뭐 된 것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고시에 의해서 작성이 아니 작성할 때는 포함만 한 거지. 작성할 때는 무슨 계획만 지구 단위가 포함된 거야. 근데 이게 법적으로 아직 효력은 없는 거야. 이게 포함만 시켰지. 어디에 들어가면 요 고시에 있으면 되지. 고시할 때 지구 단위 계획 결정사항이 있다. 그러면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보니까 이때부터 뭐 나와? 효과가 나오겠지. 혹시 또 여기에 종전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이 있고 결정한 것과 고시 내용이 있는데 서로 다르다. 뭐라고 그래서 저촉되면 무슨 내용으로? 고시된 내용으로 뭐 된다?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기억나요? 여기까지? 여기야. 다시 순서.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는 무슨 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구역은 결정고시 됐어. 그러면 계획은 별도로 만들지 않고 무슨 계획? 실시계획 만들 때 포함시켜놨고 이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나오는 것은 무슨 도면? 무슨인가? 이 실시계획 고시가 되면 그때 결정고시 된 것으로 봐. 무슨 계획도 지구단위 또는 무슨 계획까지? 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 모두가 이 고시에 의해서 뭐 된 것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고 그랬어. 이 과정을 내는 걸 알으셔야 돼. 이 과정을. 아셨죠? 그러니까 거기도 끝 문장이 무슨 계획 결정고시?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시니까 실시계획 작성이 아닌 실시계획 뭐? 고시가 되면. 이해가 되셨나요? 참고로 거기다 저걸 써놓으시면 되겠고 요약집은 여러분들 책에 74페이지에 요약집 74페이지에 관리계획 결정에 의지하고 1번 실시계획 뭐 되면 고시한 경우 찾았나요? 그 고시 내용 중 국토계획법에 의한 무슨 계획? 관리계획하고 가로 속에 무슨 계획? 지구단위 포함. 그러니까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으로 뭐 할 사항? 결정할 사항도 국토계획법에서 무슨 계획이? 관리계획 결정고시 된 것으로 봐. 그 관리계획 포함해서 지구니까 지구단위 계획도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그 내용이야. 하여튼 요거 순서 뭐 거기에 써본들 필요 없고 이렇게 순서 자신 알겠지? 요게 우리 시험에서 나와 이렇게 자꾸 그쪽 법에 나오면 좋은데 자꾸 이쪽 국토계획보다 이걸 갖다 써먹거든. 그러니까 요 과정을 좀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거야 이게. 그래서 오늘 문제는 다 못 풀었어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문제를 9번부터 문제를 풀도록 하고요. 왜 시간이 이거 많이 걸리니까 요거 하고. 그래서 오늘 진도를 많이 못 나갔네 생각보단. 다 풀어오시긴 한 거야? 안 풀어왔어도 다행히 잘 넘어갔네. 그러면 다음 주는 그냥 또 국토계획법까지는 다 해보셔야 될 것 같네. 96페이지까지. 그까지는 얼마 안 되죠 이제? 지난주에 푼 거 있으니까 미리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아. 뭐 진도 나가면 거기까지 나가면 하는 거고 안 나가면 뭐 오늘 것처럼 보류하면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